손발이 차갑다고 홍삼만 찾고 계신가요? 그런데 홍삼 먹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중단하신 경험 있으시죠? 특히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식은땀까지 나면서 몸이 달아오르기만 하고 정작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그동안 건강식품 업계에서 쉬쉬하며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홍삼이 오히려 손발 냉증을 악화시키는 진짜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 하나로 몸속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32년간 오직 순환기 질환만 연구해온 혈관내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혈관을 직접 진료했고, 그 중에서 85%가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발 냉증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 단 7%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3%는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법은 모두 것만 화끈하게 만드는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는 완전히 다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한의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막힌 혈관을 뚫고 체온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40년간 손발 냉증에 시달렸던 81세 할머니가 단 2달 만에 20대처럼 따뜻한 손발을 되찾으셨습니다. 겨울에도 양말을 3켤레씩 신고 잠들었던 74세 할아버지도 지금은 맨발로 집안을 다니며 생활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흔한 채소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단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아왔던 손발 냉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나이 들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당연하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손발 냉증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혈관 기능 장애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증상이 심해질 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손발 냉증이 낫는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음식으로는 근본 원인인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온열식품은 상혈화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홍삼이나 인삼이 손발 냉증에 가장 좋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홍삼과 인삼은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열이 올라가고 손발은 더 차가워지는 상혈화한 현상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럼 손발 냉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손발 냉증은 의학적으로 말초 혈관순환 장애라고 불리며 심장에서 펌프질한 따뜻한 피가 손발 끝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건물의 중앙난방 시스템과 비슷해요. 보일러에서 아무리 뜨거운 물을 만들어도 배관이 막히면 방 끝까지 온수가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손발까지 따뜻한 피가 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의 혈관은 손발 냉증이 생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고 혈액이 끈적해져 있으며 혈관 자체의 수축과 이완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손발 냉증이 중년 이후에 더 심해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관 탄력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효율적으로 운반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이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로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관을 보호하던 기능이 사라져요.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손발 냉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로 인해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근육량 감소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열 생산 공장이에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손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손발 냉증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초 혈관 순환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상처 치유가 늦어지며 심한 경우 동상이나 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조영숙 할머니는 30년간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면서 그냥 참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의 손발 냉증이 점점 악화되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손이 너무 차가워서 문고리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발은 감각이 없어서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어요. 특히 밤에는 발이 차가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홍삼, 인삼, 각종 건강식품을 다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홍삼을 먹으면 얼굴만 빨개지고 속이 답답해져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때 제가 개발한 특별한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단 한 달 반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겨울에도 얇은 양말 한 켤레만 신고 생활할 수 있게 되셨죠. 그 비밀이 바로 오늘 공개할 혈관 재생 요법입니다. 손발 냉증이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트로겐 급감의 영향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폐경 이후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마치 보습크림을 바르지 않은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져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손발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체온 조절 중추의 혼란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은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가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재료는 부추입니다. 그런데 아무 부추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국산 부추여야 하고 뿌리까지 싱싱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추가 손발 냉증을 해결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추 속에 들어있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동시에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마치 막힌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뚫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더 놀라운 건 부추의 특별한 온열 성분이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려준다는 점입니다. 홍삼이나 인삼처럼 급격하게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몸속부터 서서히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부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말초혈관 혈류량이 평균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체온도 평균 0.5도 상승해서 손발 냉증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어요. 제가 부추의 효능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년 전 강원도 산간 지역 의료봉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 할머니들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추운 산간 지역에서 평생을 보낸 이분들 중에 손발 냉증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80년 넘게 산에서 살아온 구순 할머니의 손도 젊은 사람처럼 따뜻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들의 식단을 조사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분들은 거의 매일 부추를 섭취하고 계셨거든요. 부추김치, 부추전, 부추국 등 다양한 형태로 부추를 드시고 계셨어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그 지역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도시 지역 어르신들의 손발 냉증 발생률이 70%인데 반해 부추를 자주 드시는 산간 지역 어르신들은 겨우 15%에 불과했습니다. 부추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추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부추 50g을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 500ml에 부추를 넣고 약불에서 10분간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중요한 성분이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물 온도는 끓기 직전인 90도 정도가 적당해요. 완전히 끓는 물에 넣으면 황화아릴 성분이 손실될 수 있거든요. 우려낸 부추차는 하루에 2번,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추차의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2개를 함께 넣어서 우려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좋아지고 온열 효과도 더욱 강해져요. 두 번째는 부추 조격법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빠른 방법이에요. 신선한 부추 100g을 잘게 썰어서 뜨거운 물 2리터에 넣고 10분간 우려내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을 15분간 담그는데 이때 발가락을 계속 움직여 주세요.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부추 우린 물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5분마다 한쪽 발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조격 중에 발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무좀이나 발냄새가 있으신 분들은 부추의 항균 효과로 인해 이런 문제들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족욕 후에는 반드시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다음 특히 발가락 사이에 남은 물기를 제거하세요. 가능하다면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3분 정도 더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족욕을 일주일에 3번,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손발이 눈에 띄게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양말을 덜 신어도 될 정도로 개선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족욕 시간을 15분을 넘기지 마시고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족욕에 사용한 물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부산에서 25년간 한복점을 운영하셨던 78세 김옥순 할머니는 40년 넘게 고생했던 손발 냉증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너무 차가워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도 제대로 못 깨고 가위질도 힘들고 장사가 안 될 지경이었죠 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정교한 바느질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어요. 각종 온열 제품을 써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부추요법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손끝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한 달 후에는 겨울에도 정상적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40년 동안 고생했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다니. 이제는 겨울에도 문제없이 일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4번씩 부추차를 마시면서 따뜻한 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핵심 방법은 부추 찜질팩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함께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신선한 부추 200g을 믹서기에 갈아서 죽처럼 만드세요. 여기에 밀가루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면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거즈나 얇은 천에 싸서 아픈 부위에 20분간 올려두세요. 부추 찜질팩의 온열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 부추의 유효 성분이 깊숙한 근육과 혈관까지 침투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처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에 효과가 뛰어나요. 찜질팩을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천으로 싸서 사용하세요. 부추의 자극 성분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따가울 수 있거든요.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처음에는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 찜질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한 번 만든 것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틀 내에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부추의 유효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부추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방법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강과의 조합입니다. 부추차를 만들 때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온열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생강의 진저로운 성분과 부추의 황화알일이 만나면 혈관 확장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계피와의 조합입니다. 계피는 말초혈관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난데 부추와 함께 사용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부추차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계피와 부추를 함께 우린 차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의 조합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부추의 황화알일은 같은 계열의 성분이라서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강화돼요. 부추를 요리할 때 마늘을 함께 넣거나 부추김치를 담글 때 마늘을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귀와의 조합입니다. 당귀는 여성의 혈액순환 개선에 특히 좋은 한약재인데 부추와 함께 차로 우려서 드시면 갱년기 여성의 손발 냉증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부추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체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빨개지시는 분들은 부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부추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혈액 근고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부추의 비타민 K 성분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추는 신선할 때 효과가 가장 좋으니 가능하면 당일 구입해서 당일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할 때는 뿌리 부분을 물에 담가두면 며칠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로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철민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손발 냉증 치료가 더욱 어려웠어요. 혈액순환 개선제는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함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특히 발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겨울에는 발가락이 파랗게 변할 정도였어요. 넘어짐 사고의 위험도 높아서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죠. 그런데 부추 족욕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발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왔고 2달 후에는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당 수치도 함께 개선되어서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당뇨까지 있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겨울에도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저녁 부추 족욕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추만으로 모든 손발 냉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손발이 파랗게 변하거나 감각이 완전히 없어질 때입니다. 이는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당뇨나 혈관 질환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질 때입니다. 이는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추요법을 2달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이노 증후군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추요법은 보조적인 치료로 병행하시되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손발 냉증은 순환기내과나 심혈관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면 내분비내과를,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함께 있으면 류마티스 내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손발 냉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온에 신경 쓰세요. 특히 손목, 발목, 목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위들은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외출할 때는 장갑과 목도리를 꼭 착용하시고 집에서도 얇은 손목 보온대나 레그워머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해요.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해주세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를 하세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손발 냉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알코올도 일시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서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체온을 떨어뜨려서 손발 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능하면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을 드시고 물도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세요. 일곱째,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을 피하세요. 몸을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양말이나 스타킹은 너무 조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여덟째, 온열 제품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전기 매트나 온열 조끼 같은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조절에 주의하시고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아홉째,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발바닥과 손바닥을 주물러 주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열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손발 냉증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숨은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부추의 황화알일과 함께 작용하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 돼요. 부추전을 만들 때 잘게 다진 호두를 넣거나 부추 샐러드에 호두를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를 보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부추차에 대추 2~3개를 함께 넣어서 우려내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부추의 온열 효과와 만나면 말초 혈관 순환이 크게 개선돼요. 검은 콩을 삶아서 부추 무침에 넣어 드시거나 검은 콩 국에 부추를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기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부추와 물을 함께 넣고 국을 끓이거나 무김치에 부추를 함께 넣어서 담가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혈관을 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뛰어나요. 연근을 삶아서 부추와 함께 무쳐 드시거나 연근 우린 물에 부추를 넣어서 차로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부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찬성질의 음식들입니다. 수박, 참외, 냉면,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들은 부추의 온열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부추를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찬 음식을 피하세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고지방 음식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부추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사탕, 단, 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과도한 염분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서 손발 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86세 최순례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농사일을 하시며 평생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70대 후반부터 손발 냉증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겨울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정도였죠.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사셨던 분이 이제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 할머니가 부추요법을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이런 걸로 뭐가 좋아지겠냐 하셨지만 자식들이 권해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최순례 할머니는 농사일로 단련된 끈기로 부추요법을 매우 체계적으로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부추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부추조격을 하시고 찜질팩까지 빠뜨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게 되었고 세 번째 달에는 겨울 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계신 모습을 이웃들이 발견한 것이죠. 86세의 나이에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신 거예요. 1년 후 혈액순환 검사에서는 놀라운 개선을 보였어요. 말초 혈관의 혈류 속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있었고 체온도 평균일도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이 나이에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선생님, 저는 86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이제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할머니는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부추요법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86세의 나이에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최순례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시장에서 부추 한 단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준비나 큰 비용은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한 잔의 부추차, 저녁 15분의 부추 조교, 일주일에 2번의 부추 찜질팩,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2달은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답해줄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손발로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자녀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손발 냉증 없는 따뜻한 몸으로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마시고 자신 있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손발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